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는데 일단 방정식이니까 등호는 있으셔야 돼요. 등호는 있으셔야 되고 1차니까 당연히 미지수의 차수는 1차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조건이 그 미지수가 두 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저 모든 식의 등호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좋은데 일단 1차냐 미지수가 두 개냐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미지수 두 개 있는 건 맞는데 2차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억은 안 되죠. 니은 보시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요거 정리 좀 조금만 하시면 4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1 y는 1. 그러니까 개수가 4분의 1인 거예요. 개수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1차인 것도 맞고 미지수 두 개인 것도 맞기 때문에 니은은 해당이 됩니다. 디귿도 똑같은 입장으로 해당이 되죠. x, y 미지수 두 개 1차 1차 디귿도 괜찮습니다. 뭐 2항이 돼 있긴 하지만 2항 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미지수 두 개 나온 것도 맞고요. 1차 1차도 맞으니까 리을도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미음 같은 경우는 x, y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동류항이 아직 막 산발해서 남발돼 있거든요.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정리해 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변에 전개가 안 돼 있고요. 얘랑 동류항이죠. x의 1차항. 자, 2항에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 됐죠. 근데 마이너스 6i가 넘어가서 얘랑 만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즉 미음의 식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이걸. 1차인 거 좋고요. 방정식인 거 좋은데 y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죠? y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전개해서 계산해 보니까 y가 없어져요. 얘 y 안 없어지죠. 얘들도 y 안 없어집니다. 얘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은 맞는데 미지수가 하나입니다. x 하나만 있는 거죠. 비읍은 2차다. 정리 안 되겠으니까 정리합니다. 여기 전개하시면 2차항 없어져요. 그죠? 2차항이 없어지니까 방정식 맞고요. 두 개 쓴 것도 맞고 1차도 맞습니다. 오히려 비읍이 맞는 거죠. 저렇게 되면.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비읍입니다. 왜요? 매기실 때 정확한 정답도 제대로 표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넘어갑니다. 얘도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기 위한 A 값은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끼리 Y끼리 동류항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X 넘어가 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가 넘어왔어요. Y도 넘어와 보자. 7은 니 혼자 거기 있든 말든 난 상관 안 할래. 됐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AX랑 BX랑 더하면 A 플러스 BX라고 쓸 수밖에 없죠.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렇게까지밖에 정리가 안 돼요. 이놈의 개수는 A-1이고 이놈의 개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더해서 쓰시면 돼요. 더해서. 그러면 A-1과 마이너스 3을 더해서 쓰면 되고요. 여기는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쓰면 X항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건 계산이 되죠. 2랑 마이너스 6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4y. 주어진 식을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정리해 봤어요. 이 식이 미지수 두 개, x, y가 다 살아있는 1차, 선생님 살아있는데 왜? 지금 뭐가 문제가 됩니까? a 값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개수가 달라져요. a가 0이면 마이너스 4고요. 1이면 마이너스 3이고요. 계속 바뀌죠. 근데 공교롭게 이 a-4가 0이 된다. 즉 a가 4가 되는 순간 이 x가 다 없어져 버려요.
0에다가 뭘 곱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미지수가 y 하나 남는 거니까 성립을 못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A가 4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A가 4가 아니면 AX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개수를 달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지수 2개짜리 1차 방정식이 되니까 A가 4가 되지 말아라.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4입니다.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말로 막 많이 써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120명이 참가해서 30명씩 X개조, 15명씩 Y개조로 남는 학생 없이 조를 편성하고 싶어요. 그럼 전체 인원수가 120명이잖아요. 이 120명은 30개 조에 X명씩이 있는 거고요. 그죠? 30명이 X조에 있는 거고 15명이 Y개 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30개 조에 들어있는 인원수인 거예요. 곱하면 되는 거죠. 한 조면 30명, 두 조면 60명, 세 조면 90명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1차 방정식인데 약분이 가능하면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전부 다 5를 소인수로 갖고 있어서 5씩 일단 약분을 걸어줍시다. 5를 하면 3이 또 돼요. 3이 또. 3으로 또 하면 8, 2x 플러스 y. 네. 됐나요? 미지수가 득인 1차 방정식으로 2x 플러스 y는 8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모든 해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는데 보세요. x랑 y예요. x가 0일 수도 있죠. 그죠? 30개 조에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다 15개 조로 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되세요? 이게 0이면 8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8. 그죠? 되셨어요? 근데 선생님 왜 0부터 시작하셨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마이너스 1개는 안 돼요. 마이너스 1개조? 그런 거 없죠. 조는 없든가 1개 있든가 2개 있든가 3개 있든가 됐죠? 즉 여기에 들어가셔야 될 숫자들은요. 음이 아닌 정수인 거예요. 0을 포함한 자연수들을 음이 아닌 정수라 그러는데 조의 개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2개 조 이런 거 없잖아요. 됐어요? 0개 조부터 몇 개까지 됐어요? 그래서 0부터 선생님이 시작한 거예요. x가 1이면 y는 6이면 돼요. 2면 4가 되고요. 3이면 2가 되죠. x가 4인 것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x가 4이면 y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거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0, 8, 1, 6, 2, 4, 3, 2, 4, 0 이렇게 5개의 순서상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돼요? 은혁이? 네. 자, 다음은 671번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에 해가 되게 많겠죠, 당연히.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x가 4면 y가 2입니다. x에 4를 넣고 y에 2를 넣으면 저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에 2고요. 2, 7에 14고요. 식 하나에 문자 하나가 됐네? a 값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4에 2는 14가 넘어가신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2였던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니까 원래 식이 누구였느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7y는 6이라는 식이 원래 식이었던 거예요. 자, y가 1일 때 x값이 얼마입니까? y에다가 또 이번엔 1을 갖다 넣으면 x가 누구인지 나올 수 있다. 자, y에 1 넣으면 7입니다. 됐죠? 7을 이항하시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시면 그때의 x값이 나오는 거죠.
x는 2분의 1이다. 되시겠어요? x가 a일 때 y가 7, x가 b일 때 y가 b 플러스 1인 순서쌍이 얘들의 해랍니다. 해면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x에 a를 y에 7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이게 성립해야 된대요. 그죠? 식 하나에 a 하나입니다. a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a 마이너스 35가 1이고 3a는 마이너스 35 이항하면 36이시니까 a 값이 12였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b랑 b 플러스 1이 x에 b, y에 b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x에 b, y에 b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이 식이 성립한대요. 역시 식 하나에 b 하나니까 풀 수 있습니다. 전개하시면 3b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5는 1. 동요항이죠? 5 넘어가. 됐죠?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시고. 그래서 a 값이 12, b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 더하랍니다. 정답은 9가 되시겠죠. 아까 문제랑 방식이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기도 말로 좀 나왔네요. 말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학교에서 3k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2km로 걷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 시속 6km로 속도를 바꿔서 뛰었대요. 40분 만에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걸은 시간을 X시간, 뛴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할 때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 있죠. 거리는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렇죠. 총 거리가 얼마냐? 그 전에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여기가 학교고요.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총 거리가 3km 떨어져 있대요. 근데 이 녀석이 처음에는 속력이 2km로 걸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래요? 걸은 시간이 X시간이요. 2km라는 속력으로 X시간 걸었으니까 걸어서 이동한 거리는 2X가 되는 거죠. 속력 2 곱하기 시간 X. 되셨나요? 그럼 나머지는 뛰어서 갔다는 얘기인데 뛰어서 간 거는 얼마예요? 속력은 6, 시간은 Y. 6Y인 거죠. 됐어요? 이게 걸은 거리고요. 이게 뛴 거리예요. 되셨나요? 그럼 걸은 거리랑 뛴 거리랑 합쳐서 3km가 나와야 돼요. 3km가. 됐어요? 자, 이 식 하나 니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하나 더 구해달라는 건데? 하나 더 구해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안 쓴 힌트가 있어요.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 40분이다라는 말을 아직 안 썼어요. 여러분 이거 이항 정리 가능합니다. 시간이 누구예요? 양변 속력으로 나누면 되죠. 시간은 속력으로 나누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죠. 자, 총 시간이 40분이 걸렸다는 것도 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자, 이번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40분? 여러분 40분을 속력과 거리가 속도와 거리가 시간과 킬로미터로 나와 있으니까요. 40분도 40이 아닌 거예요. 8대 똑바로 앉아. 40분이라는 걸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단위가 거리는 킬로미터고요. 시속 이렇게 써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진짜 시간인 거예요. 분이 아니에요. 그럼 40분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40분은 60분의 40시간입니다. 됐죠? 1시간 60분이니까요. 얼마? 3분의 2시간인 겁니다. 즉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 3분의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걸어서 간 시간과
뛰어서 간 시간을 계산해 보면 걸어서는 속력이 2인데 됐어요? 거리가 필요 없어요. X시간이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걸어간 거 X시간입니다. X시간이요. 뛰어간 거 몇 시간이에요? Y시간이요. 그럼 이 시간과 이 시간을 합해서 3분의 2시간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지금 저기에 선생님 그 식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디귿에 있는 거랑 똑같은 식이죠. 이거 분수 깨주려고 양변에 얼마 곱하면 되는 거예요? 3 곱하면 저 식이 나오는 거니까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에선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둘을 연립해서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Y를 가지고 선생님이 가감법을 써볼게요. 양변에 2를 곱하면 6Y가 될 겁니다. 자, 양변에 2를 곱해봅시다. 6X, 6Y, 4 서로 빼겠습니다. 2X에서 6X 빼면 마이너스 4X고요. Y는 원하는 대로 없어졌고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자, X가 4분의 1이면 뭐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Y값 찾으셔도 돼요.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2배 4분의 1 플러스 6Y가 3입니다. 곱하시면 2분의 1 플러스 6Y가 3이에요. 자, 얘 넘어갑시다. 6Y는 3이 2분의 6이니까 넘어가시면 2분의 5입니다. 양변 6으로 나누시면 12분의 5. X는 4분의 1시간이고요. Y는 12분의 5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뭐 분으로 바꿔 쓰셔도 돼요. 4분의 1시간에다가 60을 곱하시면 분으로 바뀌는 거죠. 되셨어요? 무슨 얘기? 그래서 15분입니다. 15분. X는 15분이었던 거예요. 여기도 12분의 5시간에다가 60분을 곱하시면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약분하시면 오니까 5, 25분. 그러니까 이 아이는 15분은 걸었고 25분은 뛰어가지고 총 40분 만에 3km를 간 겁니다. 이 문제 선생님이 좀 길게 풀어드렸는데 이거 연습 좀 하세요. 연습하세요. 이거 활용단원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오는 형태라 가지고 여러분 이거 정말 싫어하잖아,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익혀볼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영상 다시 보면서 익혀보세요. 자, 684번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 나왔습니다. 바로 풀 수 있어요. 모르는 문자가 없습니다. 바로 풀어보죠. 가감법 한번 써볼게요. 자, 위의 식은 선생님 가만히 내두고요. 밑에 식의 2배를 하겠습니다. 밑에 식의 2배를. 10x, 4y, 40. 자, 2식 더하면 y 딱 소거될 것. 그렇죠? 더하시면 13x고요. 더하시면 마이너스 14예요. 26이니까 x가 2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x 뭐 2를 아무 데나 넣으셔도 돼요. 여기다 넣으면 뭐 20이죠. 20이다 20 더해야 40 되니까 요게 20이라는 뜻으로서 y는 5 됐죠. 이게 해였습니다. 근데 이 해가, 이 녀석의 해가 요거를 만족시킨대요. 똑같죠? x에 2를 넣고 y에 5를 넣으면 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x에 2를 넣고요, y에 5를 넣으면 식이 성립한답니다. 2 더하기 20이라는 얘기죠. a 값은 22. 선생님 답은 맞고 있는 건가요? 저도 몰라가지고. 자, 요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질문 마지막이에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식의 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계속 가감법을 썼으니까 그냥 가감법 씁시다. 그럼 12로 맞춰볼게요. 12x 4씩 곱해야 될 겁니다. 4씩
12x, 8y, 48. 여긴 30 곱해야 12x가 될 거예요. 3 곱하고요, 3 곱하고요. 서로 빼면 없어질 겁니다. 8x에서 플러스 15x니까 8y에서 플러스 15y가 23y. 자, 여기에서 이거 더하는 거죠, 이제. 69. y가 3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y가 3이면 이게 6이니까 6 더하기 6 해야 10이 나와요. 3x가 6이랍니다. x가 2라는 얘기죠. 여러분 연립방정식 연습 계속 하셔서 이렇게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물론 정확한 게 먼저입니다. 자, 이 해가 A, B일 때 A가 2구나 B가 3이구나. 그럼 이 식은 누구냐? 이 식의 근이란 얘기 한 적 없어요. A는 2랍니다. B는 3이랍니다. 근데 이거 풀어주세요가 된 겁니다. 자, 이것도 푸는데 뭐 어렵진 않네요. 바로 더하시면 소거가 되겠네. 자, 더하시면 7x고요. 더하시면은 21이니까 x가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3이면 이게 6이에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 돼야 3이 나올 겁니다. 6 마이너스 3이야 3이 나오니까 요게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로서 y는 1이라는 얘기. x는 3, y는 1입니다.